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해요.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로 제가 하소연하는 글을 쓰게 됐는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사연보다 재밌고 감동과 통쾌함을 느끼실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기억이 시작되던 시점은 대략 4~5살인 것 같아요. 엄마와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희 모녀는 한 섬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뱃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저는 가난하게 유년기를 보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엄마는 중학교부터는 검정고시를 치르라고 했고 학교 대신 뱃일을 하라고 하셨네요. 엄마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었고 제가 애교를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면 엄청 혼을 내신 분이에요. 엄하게 키우려고 하셨는지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4살이 됐을 때 엄마를 따라 배를 타서 어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어류를 저장고에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일은 제가 감당하기엔 힘이 들었고 매일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연구와 밴드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엄마가 관리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독립을 하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모두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는 엄마를 믿었고 하늘 아래 유일한 가족이니 제 모든 걸 줄 수 있었네요.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자 엄마는 저에게 결혼을 하라면서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섬에서 살았고 제 주위에는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됐어요. 남자는 배를 타고 저희 섬까지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배멀미가 심했는지 처음 봤을 때는 구역질만 연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를 보아하니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첫 마디가 결혼해서 육지에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아가씨, 나랑 결혼하게 되면 경기도로 갈 건데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네? 결혼이요? 저기 만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결혼이라뇨? 나 참,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지은 씨 사진만 보고 이 섬까지 왔다고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요. 맞선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멀리서 찾아왔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뒤에 있던 엄마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엄지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멀리서 온 손님한테 무리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배멀미 때문에 말이 헛나오셔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당장 자리에 앉아서 사과드려. 엄마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멀리서 오신 분을 10분 만에 보내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전혀 멋있지도 않았고 친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가며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줬습니다. 크게 알맹이가 있는 대화는 아니었고 남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제가 돈 때문에 혹해서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대충 1시간 정도 때우다가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서 실례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멍청하게 그냥 들어오면 어쩌냐고 혼을 내셨어요. 이 멍청한 계집애야. 그 남자가 얼마나 알부자인 줄 알아? 그런 복덩이를 제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 아니 엄마, 그 남자는 나이도 많고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뭐? 스타일? 연병을 해라. 이 기집애야. 네 주제에 그만한 남자가 결혼해주겠다면 엎드려서 절을 올려야 해. 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단 말이야.
엄마, 저한테 왜 결혼을 강요하세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요. 돈 많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씨고, 아주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이 곧 행복이고 행복은 돈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이년아, 내가 언제까지 널 끼고 살아야 하냐? 다 큰 년이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야? 이제 너도 독립할 나이잖아. 넓은 세상에 가서 살면 너한테도 좋을 거 아니냐? 여하튼 참말 말고 내일 다시 만나라. 이서방이 며칠 이 섬에서 머문다고 했으니까 전화 오면 무조건 나가. 엄마, 이서방이라뇨?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인데다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사위예요? 야, 그런 남자가 두 번 다시 널 찾아올 일은 없다? 남자는 불 끄면 다 똑같아. 무조건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너 엄마 꼴 안 보이니? 남자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엄마, 말이 나와서 묻겠는데 제 친아빠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요? 나도 한 번은 꼭 보고 싶다고요. 엄지윤! 입 다물고 밥이나 차려. 내가 네 애비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걸 알면서 만나고 싶다는 말이 나오니? 한 번만 더 네 애비 이야기 꺼냈다간 사달 날 줄 알아? 엄마는 아빠라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고 제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만 나오면 극도로 흥분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튿날 선을 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전날보다는 나은 모습이었어요. 돈 자랑을 하지도 않았고 꽤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갈 시간에 집에 가겠다고 하니 그 남자가 저에게 부담스러운 고백을 하더군요. 지훈씨, 제가 어제 말실수했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돈 자랑한 겁니다. 아,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어제 같은 실례를 범하고 말았죠. 여하튼 섬에 며칠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또 만나요. 지은씨, 내일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우리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게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은씨보다 12살이나 많아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난립니다. 전 처음 본 순간 지은씨가 제 아내가 될 운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는 정말이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매우 다급하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더 만나보고 결정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고 물으셔서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평생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 그게 정말이야? 이서방이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다고? 이야, 봉 잡았다, 봉 잡았네. 우리 딸 이제 호강하면서 살겠다. 엄마,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수철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오늘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라고요. 제 대답에 엄마는 웃음을 그치고 또다시 제 등짝을 날렸습니다. 이 무식한 년아, 너 바보니? 이서방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너 내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니? 네가 나처럼 살까 봐서 그래. 엄마 꼬라지를 보라고. 방 한 칸짜리에서 살면서 날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면서 살잖아. 너도 해봤으니까 알잖아.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지 말이야. 난 어부가 좋은데요. 일도 재밌고 뱃사람들도 모두 좋다고요. 여기서 오래오래 일해도 불행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수철 씨와 섬에서 데이트를 하고 경기도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무조건 따라가라고 한 것도 있고 섬 밖을 나가보지 않아서 바깥 구경을 할 겸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수철 씨는 바로 저에게 방을 하나 구해줬고 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로 했답니다. 제 마음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수철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엄마 말씀처럼 저 같은 혼혈아를 좋아해 줄 사람은 다시 없을 일이라고 하셔서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수철 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6개월 정도 했고 바로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일을 따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시곤 한숨을 내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튀기를 데려왔냐? 너도 참 보는 눈 없다. 아이, 엄마,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훈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가 언제 내 말 들은 적 있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대신 결혼식은 안 된다. 이런 동남아 여자가 내 며느리인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 엄마, 지훈이 한국 사람이야. 장모님이 필리핀 사람일 뿐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혼혈이네 튀기네 이런 말 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그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줘서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올리고 바로 신혼집을 마련해 부부가 됐습니다. 제가 혼수 비용을 대려고 엄마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그이한테 말했는데 저에게 몸만 오면 된다면서 괜히 저희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맙다고 했고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크게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이는 자기가 일하는 동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시어머니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결혼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미안해서 바로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친정엄마한테도 효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과일 가게에 나가게 됐는데 어머님은 한동안 제가 창피하다며 뒤에 숨어서 박스나 정리하고 과일이나 깨끗이 닦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 월급을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챙겨주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지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월급을 못 받았어요. 뭐? 월급?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야,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숟가락 하나라도 들고 왔냐? 양심 있으면 돈 받을 생각 말고 빚 갚는다 생각하고 일해라. 네? 아무리 그래도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얘가 아직도 시시콜콜 떠들고 있네. 야, 입 다물고 오늘 들어온 과일 분류해서 예쁘게 진열이나 해라. 돈 받고 싶으면 먼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쥐뿔도 한 게 없으면서 월급 타령하지 말고. 이에 저는 첫 달은 그냥 월급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그 다음 달도 시어머니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월급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크게 화를 내시기만 했죠. 결국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의 빚을 다 갚으면 다시 월급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무보수로 과일 가게에서 일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어머니의 종처럼 움직이고 있더군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돌던데 제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애완견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할 재간이 없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었고 새로운 가족들과 어우러져 살려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신혼 초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잠자리나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 대화도 회피했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있더군요. 시장 상인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외박도 잦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해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게 됐는데 그이가 아주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바람 피우는 걸 자랑하듯이 말하더군요. 이 튀기년이 어디서 남편을 추궁해? 야, 내가 바람나면 네 년이 어쩔 거야? 뭐 튀기? 당신 어머님처럼 말하네? 당신도 이젠 내가 우습고 가소롭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두 집 살림하는 거 진짜야? 튀기를 튀기라 그러지 그럼 튀김이라고 하냐?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나 두 집 살림한다. 됐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당신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 섬에서 잘 살고 있던 나를 꼬셔서 데려왔으면 최소한 소중한 존재로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 집 살림을 한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인연이 돌았나?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널 공짜로 데리고 왔냐? 네 애미한테 1억이나 주고 데리고 왔어. 뭐? 1억?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줬다고? 나와 결혼하는 대가로? 그래 이 무식한 년아. 네 애미가 돈 받고 널 나한테 넘겼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뭘 하든 상관 말고 이 집에서 종처럼 지내. 우리 엄마한테 월급 달라는 개소리도 그만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날 미워했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사람 열불나게 만드네.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겠어. 남편은 한 손으로 제 볼을 꼬집고 다른 손으로는 따귀를 날렸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던지 반항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이한테 따귀를 흠씬 맞고 바닥에 주저앉자 이번에는 발로 저를 사정없이 밟아대더군요. 이 튀기년아. 내가 널 1억이나 주고 데려온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내가 눈깔이 삐어서 너 같은 년을 아내로 들인 게 인생의 한이란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얻어터져 만신창이가 됐고 더는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섬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엄마, 제 남편이 그러는데 나 결혼할 때 돈 받은 거 있어요? 1억 받고 날 시집 보냈다고 하던데? 응, 받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니? 내가 널 키움값으로 1억 불러서 받아 챙기고 그 집 식구로 보낸 거야. 뭐라고요? 돈 받고 딸내미를 넘겼다고? 엄마,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한 푼도 못 받고 소처럼 일하는 데다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다고요. 어제는 그걸 따지다가 먼지나게 맞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 이제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 이혼하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뱃일에서 번 돈 돌려받아야겠어요. 이 기집애가 애미한테 협박을 하네? 야, 내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으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돈을 돌려받겠다고 경고를 해? 너 괜한 생각 말고 그 집에서 조용히 눌러 살아. 엄마, 나 맞았다고요. 남편한테 돼지게 맞았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너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려면 아예 연락 끊어버릴 줄 알아. 앞으로는 나한테 용돈 붙이거나 뭘 해줄 때나 연락해. 알아들었으면 끊어, 이년아. 엄마!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부려먹으며 키운 것도 모자라 돈을 받고 결혼시켰으니 아마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일단 남편과 이혼부터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일은 이혼을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멍들고 부은 얼굴 때문에 집안에만 박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 걱정이 돼서 오신 건가 하는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주저리 말문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절 이렇게 팼어요. 얼굴에 피멍이 들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어머님, 저 그이랑 못 살겠어요. 이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 흉보는 거니? 야,
네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까불었으면 애가 주먹을 들었겠어. 보아하니 멀쩡한 것 같으니까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나와라. 니년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과일 가게가 정리가 안 돼. 빨리 따라 나서. 어머님, 제 꼴을 보고도 일하라는 말이 나오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쭈 이것 봐라. 이년이 시애미 눈을 똑바로 보고 따지네. 너 요즘 많이 컸다. 내가 하는 말은 법처럼 지키던 년이 왜 갑자기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 내 아들 말 맞다나 매를 안 들어서 그런 거구나. 좋다. 어젠 내 아들한테 맞았으니 오늘은 나한테 되져봐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더니 거실 바닥에서 안방까지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끌고 가서 이불을 제 머리 위에 덮더니 몽둥이로 매질을 했습니다. 제 비명소리는 이불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지게 맞고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씌우더군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 장사하러 가자, 새아가. 너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지? 네 애미가 1억 받아간 건 알지? 그거 다 갚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무보수로 일하고 그 다음부턴 월급 줄게. 새아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말 거역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할 짓 하면 다음엔 진짜로 돼진다. 그리고 네 남편은 곧 돌아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남봉꾼이었어. 그 여성 편력이 심해서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기도 했다니까.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쑥맥의 모태솔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으로 여자를 여럿 꼬셔서 사귀고 버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과일 가게로 끌려가서 일하게 됐고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한심하고 바보 같은 여자였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때 탈출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 애정결핍도 심했고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산 것 같아요. 핑계 같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을 잘 열지 않았더니 손찌검은 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과일 가게에서 보관하던 과일이 많이 시들었어요. 떨이로 팔아야 할 수준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손님도 거의 없고 직원을 써가면서 떨이 과일을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직원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퇴근 준비를 하려고 외투를 입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밖에 내놓은 과일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떨이를 판다고 가게 불 켜고 있으면 낭비니까 네가 길바닥에 놓고 팔아라. 창고에 파라솔 있으니까 아무데다 자리 깔고 다 팔면 돈 가지고 내 집으로 와라. 네? 어머님, 과일을 팔려면 그냥 가게에서 팔면 안 될까요? 제가 늦게까지 장사할게요. 너 지금 내 말을 콧구녕으로 들었냐? 전기세 아까우니까 셔터 내리고 들어간다고. 이깟 떨이 팔면서 간판이랑 실내 불 켜면 손해라고. 이제 내 말 알아듣겠니?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넌 꼭 말을 두